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기버스 한국에서 생산 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CATL, 콩고 코발트 광산 지분 인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전기버스가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 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큰 그림 두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버스 회사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국내에서 생산 공장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여기에 국산 배터리 채택 그리고 국내 제작 등을 통해서 이게 한국산으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해외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죠. 이것은 사실상 중국 업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를 수출하겠다라는 전략이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 파리인 TS 에코 에너지 그리고 범한 에너지가 하이거하고 BLK 황해차를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라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15일 날 업계가 이렇게 얘기했죠. P라인 그리고 TS 에코 에너지 범한 자동차 등 국내 기업 3개사가 이제 하이거와 BLK, 황해차 등과 협력해서 전용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중국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번에 한국에 세워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세워지는 중국 전기버스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일단 파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리인이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피리인을 보면 이미 경기도 화성에 약 13,000제곱미터, 한 4,000평 정도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국내 모 대기업과 중국의 하이거 등과 합작해서 생산 라인 구축에 지금 나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리인, 하이거, 국내 대기업 이 3사가 합자를 해서 이렇게 국내 생산업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회사와 같은 경우는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 등 배터리 시스템부터 유지 보수의 인프라까지 지금 갖출 계획입니다. 특히 하이거와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유력 전기 버스 업체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 현재까지 5,000대가 넘는 전기버스를 국내에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000대 이상을 판매했고 국내에서도 1,000대 이상 판매를 한 유력한 전기버스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는 전기버스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국내에서 거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범한 자동차입니다. 범한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최근 경상남도 함안군의 공장 시설을 지금 확보했다라는 거죠. 피리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 그리고 범한 자동차는 경상남도 함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조립 생산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연간 2,000대를 최대 규모로 전기버스를 생산하겠다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체 TS 에코 에너지. TS 에코 에너지는 중국의 BLK와 생산 기술 협력을 골자로 해서 경상도 지역의 전기버스 조립 공장을 설립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이고 가장 빠른 것은 하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빠른 것은 범한 에너지, 황해차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BLK가 되죠. 이 회사는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지금 TS 에코 에너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큰 특징이 제작뿐만 아니라 제작도 들어가고요. 제작뿐만 아니라 그 공정기술 협력을 통해서 생산 라인까지 구축한다는 거죠.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그래서 공장을 직접 만든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도 유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검증된 전기버스의 차대, 샤시 등의 부품과 해당 중국 업체로부터 제작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아요. 말하자면 중국 업체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일단은 반제품 공정 방식 SKD로부터 내재화를 하고 이후에 국산화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동남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해서 차대 등은 중국산을 쓰지만 전동 모터 등은 글로벌 유력 제품을 사용을 하고 국산 배터리는 물론 차량 실내외 디자인과 마감 등도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왜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가 한국에 들어오느냐? 한국 규정을 이용한 국내 제품 인정을 받는 것인데, 자, 이걸 보세요. 국내 제품을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국산 원가, 말하자면 국산, 적어드릴게요. 국산 원가와 제작 비율이 51%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원가의 51%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덩어리가 되는 배터리는 아마 국산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국산을 쓸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판매예요. 한국 내 판매를 노린다. 국내 판매를 노린다라는 것과,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큰 건데, 제가 보는 내용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심하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하면 중국 업체의 물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면 관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득은 중국 업체가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한국에서 그 제작의 원가 그리고 제작 비율이 5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국내 물품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중국 업체라는 거죠. 중국 업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제품을 샤시를 쓸 것이고 외관을 쓸 것이고 딱 51%만 국산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49%는 무조건 중국산을 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팔면서 수익금이 또 날 건데 이 수익금이 나는 부분도 물론 합작사인 국내 합작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분을 줘야 되지만 많은 지분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세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CATL이 콩고 코발트 광산 지분 인수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1위는 지금 중국의 CATL이죠. 이 중국의 CATL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코발트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코발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원재료 확보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ATL은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러양 란천 무예라는 회사에 콩고 키산프 구리 코발트 광산 지분 25%를 인수한다라고 지금 11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1억 3,7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구리야 코발트 지분이에요. 코발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리도 만만찮게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지분을 인수하는 키산프 광산은 러양 란천 무예의 자회사인 KFM 홀딩이 지분의 95%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콩고의 코발트 이 광산이 완전히 중국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콩고 정부는 단지 5%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이텔이 지금 이 광산에 투자하고 난 뒤에 러양 란천 무예의 지분이 71.25%로 하락했고 시에이텔의 지분이 23.75%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코발트냐라는 거죠. 왜? 코발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을 지금 높이고 수명을 올리는데 가장 필수적인 재료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 코발트의 매장량의 70% 이상이 지금 콩고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에이텔이 투자한 키산프 광산에는 코발트가 약 310만 톤, 그리고 구리가 약 6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광산을 장악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 7곳 중, 보세요. 7곳 중 4곳이 지금 중국인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코발트량의 절반 이상을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발트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격도 급등했죠. 그렇게 되면 이 코발트 광산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런던 금속 거래소의 코발트 가격은 올 초 톤당 33,000달러 수준으로 거래되었다가 2월 하순에 지금 5만 달러까지 돌파했다는 거죠.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지금 가격 상승이 있었다. 이는 각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면서 코발트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이 코발트를 점점점 줄여서 가격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해 9월달에 열린 배터리 데이에서 코발트 사용을 줄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고 이는 배터리 원가가 낮춰져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코발트의 사용량이 점점 줄 거예요. 점점 줄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코발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공해를 줄일 것이냐? 제 예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공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 부품 자체들도 지금 코발트와 같은 경우도 광물이죠. 광물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에 의한 오염도 지금 상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내용 전기버스. 전기버스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시장과 더불어 미국 시장까지 노리겠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코발트의 인수를 통해서 CATL은 지금보다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